시시한 강연.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시한 방송 2회 녹화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인기가 있나 봐요. 반응이 없어.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공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자 하지, 그치? 굳이 뭐 공개 녹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첫 회보다 지금 방청객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와우. 우리 주권방송 대표님께서도 친히 지금 보통 이러잖아요. 그 인기 프로그램이 생기면은 그 뭡니까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 방송이 이제 잘 되도록 고문 격려해주고 금일봉도 내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끝나고 디프리를 했는데 제가 냈어요. 뭐 이런 방송국이 다 있어. 그래서 오늘 대표님 직접 오신 거 보니까 디프리가 화려하게 준비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복날입니다. 오늘 복날이죠. 이 초복날, 이 뜨거운 복날 직접 나서신 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청취율이 전혀 시청률이죠. 시청률은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권방송에 애물단지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오신 김에 좀 싫은 소리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보를 해주나, 녹화를 한 2주 뒤에 방송에 올라가질 않나. 제가 시시한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오늘 방청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출연도 하면서 이제 직접 이렇게 방청객을 제가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시시한 방송이라는 프로그램 방청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강연이 시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낮춰가지고 강연이 시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연은 다 소중한 겁니다 이래갖고 답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시기로 하고 아직도 안 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방송 제목 자체가 좀 시시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중의적으로 쓴 거예요. 뭐 제가 하는 강연 자체가 뭐 시덥지 않다 이런 의미에 쓴 것도 있지만은 시의성 있게 좀 주제를 잡아가지고 강연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시한 방송 이렇게 강연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제때 해야 되잖아요. 제때. 그분이 지금 막 들어오시네요. 조금 늦으셨지만 박수를 쳐주시면서 또 한 분 오셔서 꽉 찼습니다 스튜디오가. 이제는 더 방청을 오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주권방송 스튜디오가 꽤 큰데 꽉 찼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주권방송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스튜디오가 꽉 찬 걸 처음 봤습니다. 뭐 아주 열띤 분위기인데 여기 이제 제때 올려줘야 돼요 방송을. 근데 2주 뒤에 올려버리면은 그 사이에 막 변한 거야.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 직접 오셨으니까 이번 주제는 제때 올려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특히 이게 오늘 주제는요 세계 정세와 관련된 얘기예요. 요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미국학, 영화로 읽는 미국학을 해서 한 6부작 정도로 본 강의를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역시 또 대표님께서 준비가 좀 안 되셔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본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한번 징검다리로 여기까지는 또 무료 서비스입니다. 징검다리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제가 요즘 강연 요청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들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몸값이 꽤 비싼 강사이기 때문에 저를 또 못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권방송 방송으로 괜히 부르지 말고 서로 번거롭잖아요. 그죠? 저도 가야 되고 뭐 강연비도 주셔야 되고 서로 번거롭기 때문에 뭐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만 할 줄 아시면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 또 안 돼. 우리 앞에 계신 방청객은 상당히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유튜브를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젊으신 분들 축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외모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7, 8월 아무래도 이제 뭐 8.15 행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좀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1, 2부에 걸쳐서 좀 드리도록 하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미국의 몰락,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직 안 믿겨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뭘 망하냐. 미국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올 상반기에 보니까 미국이 뚜렷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체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죠. 예, 미국이 대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빵 밑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숨지기고 살아야지, 이제. 그 이제 학생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딘가요? 구로인가? 광명인가 어디서 학생들이 그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른바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저는 일진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요. 예, 근데 일진들이 막 학생 폭행, 옥상에서 막 폭행하다가 경찰한테 그 동영상이 찍혀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뭐 구속 기소가 된다 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좀 그렇더라고요, 사회 문화가. 저희 때는 그렇게는 안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일단 뚝방으로 나와. 그래갖고 1대1로 붙습니다. 그죠? 보통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한 명을 데리고 막 뭐 집단으로 폭행을 하더라고. 그럼 이게 딱 보면은 미국식 문화예요. 그잖아요. 미국이 꼭 그러잖아요. 뭐 이라크 후세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혼자 가서 혼내주면 되잖아. 그지? 뭡니까? 바그다다 북방에서 우리 만나. 해가지고 부시랑 후세인이랑 뭐 1대1로 한번 붙으면 되잖아. 근데 꼭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단 다구리를 하죠. 전문 용어로. 그죠? 다국적군. 그 뭐 말만 멋있는 거예요. 그죠? 외교 언어라는 건 뭐 다국적군 이래놓고 결국 알고 보면은 집단 다구리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보다 힘이 훨씬 약한 나라를 뭐 일본, 한국 우리도 가잖아요. 그죠? 이라크에 파병도 가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가고 그러는데 뭐 독일, 뭐 영국 죄다 불러다가 집단 다구리를 놓습니다. 우리 문화는 안 그래요. 우리 문화는 1대1 문화예요. 그죠? 우리 민족은 나름 그래도 동방 예의지국이고 싸움을 해도 어떤 예의와 의의를 지킵니다. 한 명이 무슨 영화를 봐도 그러잖아요. 그죠? 동아시아 영화는 어때요? 남부 같은 영화를 보면은요, 한 명이서 다 이렇게 죽입니다. 그죠? 1대 다죠? 다대 1이거나. 이런데 동아시아 영화를 보면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저기 한 수십 명이 있어도 어떡합니까? 대빵 나와. 그래갖고 1대1 싸우고 여기서 정리되면 다 가죠. 그죠? 어차피 싸워봐야 안 되니까. 옛날 전쟁을 해도 그랬어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아주 오래된 뭐 한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예, 삼국지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100만 대군 막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싸울 때 어떡하냐. 적장이 나오라 그래요. 예? 관우가 이제 뭐 칼 들고, 내가 술 한 잔 따라주니까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팍 베고 와가지고 술 먹잖아. 예? 네. 우리 문화가 아니야. 그 집단 다구리 놓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진의 문화까지도 학원 폭력까지도 미국화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어쨌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즉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나서, 소련이 언제 붕괴됐죠? 91년이에요. 91년 8월 달입니다.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돼요. 기억이 나요. 예.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방송에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일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인데, 제 나름, 그 당시 대학 오면 이제 다 운동권이 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운동권이 다 돼요, 그냥. 운동권 되면서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야,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 그때 대학생들이 한 반은 사회주의자였어요. 야,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2학년 때.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쯤 되면은 어떤 이념이 생겨요. 그래갖고 야, 사회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예? 이런 생각을 품고, 청운의 뜻을 품고, 야, 뭔가 해보자. 이랬는데, 소리 망했어. 이거 진짜 웃기잖아. 예? 새누리당에 내가 입당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새누리당이 없었어요. 그럼 진짜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격이 컸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전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전의 세계체제. 그러니까 91년 이전의 세계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양축인 거예요. 소련과 미국이 대결하는 세계체제였다. 근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유일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바로 9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미국이 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에 짱이 없어졌어. 그죠? 서로 짱하려고 어떤 그 아비규환과 아노미의 상태가 오겠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세계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가 이제는 몰락을 하고 새로운 질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태동을 하는 그런 시기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를 오늘 강의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국의 시대가 접는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렇든 기뻐할 내용인데 우리 국민의 다수가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죠. 여전히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고 영원불면하다. 야, 우리는 미국 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언제도 있었냐면은 조선 중기에도 있었어요. 그죠? 올해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죠.
그 전에 이제 그 누굽니까? 광해군이래. 정조를 다룬 얘기죠. 예. 그때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세력 재편기였어요. 예. 이 세계 정세를 놓고 보면은. 그지? 한족이 이제 몰락을 하고 만주족이 부상을 해가지고 이제 정착되는 청나라가 딱 안정되는 시기였죠. 근데 그거보다 또 조금 위가 어딥니까? 영화 이거 보면 광해. 그 광해에 이병헌 씨가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대선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나라에다가 군대 보내자 그러니까 예.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들은 민중의 목숨보다 4대의 예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광해가 그 서신을 바꾸게 만들어요. 뭐라고 바꾸느냐? 금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되는 거죠. 나중에 금나라에다가 서신을 쓰게 합니다. 그 서신에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하는데 우린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요. 상당히 현명한 정책이죠. 그잖아요. 강대국이 문제 바뀌고 있는데 거기 괜히 껴들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해는 그 미친놈 돼가지고 그죠? 쫓겨나죠. 사실 광해랑 노무현 대통령이랑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라크 파병하라고 미국에서 막 요구했을 때, 그죠? 국회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파병 설득이 사실 자기 정책하고 자기 정체성하고 반대되는 일을 집권하자마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설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되게 웃기는 말이죠. 이라크 파병을 해야 한반도 평화가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 발언은 뭡니까? 이라크 파병을 안 하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파병 안 하면 미국이 우리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보 세력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갖고 왜 노무현 이라크 파병을 하느냐 그러고 막 진보 세력도 욕하고 보수 세력도 뭐 욕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폐위되는 사태까지 있었죠. 그게 이제 탄핵이지 요즘 말로 하면은 탄핵이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숙명론적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를 막았던 조선 대신들이 생각은 뭐였습니까? 중화주의. 중국은 영원불면하다. 감히 오랑캐, 만주족이 중국을 어떻게 넘보냐. 이런 사대주의적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영원불면하기 쥐뿔이 무슨 영원불면했습니까? 쫄딱 망했죠, 지금. 근데 지금 저는 미국의 시대도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마치 명나라와 금나라가 대립해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등장하고 그때 우리가 정세 판단 잘못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죠. 병자호란 터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계속 4대의 예를 갖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에 남한산성 끌려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그저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3번 들이받아야 되는 이런 치욕을 당할 수 있는 정세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왜 미국이 적은다고 보느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올해 벌어진 일만 딱 얘기를 들어도 야, 이거 미국 별거 아니구나. 짱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좀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죠.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우크라이나 반군인지 정부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 다 서로 했다고 그러죠. 서로 안 했다고 그러죠 지금. 서로 안 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피트 상공을 나르고 있는 여객기가 격추를 당해갖고 미사일에 260여 명의 희생자가 뭐 이건 칼기 사건과 유사해요.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국정원에서 연락 올지 모르겠는데 뭐 남의 나라 일이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반군이 했냐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러운가? 세상에 제가 인류 역사에 반군이 미사일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 광주항쟁 때 시민군이 미사일로 공수부대를 공격했다. 사실 반군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죠?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민간인들이 집집마다 미사일 한 대씩 다 보유하고 있어요? 집에 미사일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평소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집에 미사일 한 대쯤 놔다 휴대용 미사일은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 칼빈 그죠? M16 총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무장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탈취하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약한 데를 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제 무기를 탈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손으로 가서 할 거 아니야. 기껏해야 뭐 야구방망이나 들고 가가지고. 그럼 주로 하는 데가 이제 파출소 같은 데 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전을 하면 지죠. 그럼 미사일을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길래 반군이 미사일을 탈취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휴대용 미사일 이런 걸로 격출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0,000피트 상공 정도면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쏘는 거. 그걸 반군이 가지고 다닌다? 그걸 우리가 반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또 러시아에서 줬다는 소리를 또 해요.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러시아에서 준 거 아니냐?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 줬는지 어쨌는지는. 근데 저는 인류 역사상 반군이 미사일 쏘고 다니는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점은 좀 다른 쪽으로 가죠. 근데 뭐 그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 지켜봅시다. 근데 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죠? 올해 3월 18일이죠.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어디입니까? 소련 땅이었죠. 예. 소련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크림반도예요. 크림자치공화국이죠. 예. 이게 이제 병합된 거예요.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완전히 뭡니까? 러시아하고 접경된 데가 없죠. 그죠? 근접된 데가 없는데 여기랑 지금 병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비유가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호남 분들, 그죠? 광주 전남 분들이 대단히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잖아요, 지금. 그죠? 특히 무슨 뭐 종북, 빨갱이, 뭐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뭐 폭동이다 아직도 이런 막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는데 광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종북으로 어차피 몰리는데 예?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북이랑 병합을 하자. 예? 그래갖고 주민투표를 했어요. 근데 95%가 나왔어, 찬성률이. 예? 그럼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도저히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림반도 모양을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여기다 이렇게만 그리면. 여기만 딱 끊으면. 똑같지, 어디랑? 어디랑 똑같아요? 한반도랑 똑같습니다. 한반도랑 비슷하다는 거는 지정학적인 가치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유럽의 한반도 같은 곳이 크림반도예요. 자,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지도가 크게 나와 있는데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로 나가면.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여기로 가면 유럽. 여기 가면 이제 뭐 독일,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대서양과 어떻게 됩니까? 대륙으로 가는 교량적 위치예요. 한반도 그런 거잖아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다. 이건 뭐 우리 옛날에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량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역사 3,000번 다닌 거지,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 심지어 어떤 미친놈은, 일본 놈이죠? 풍신수길이. 중국 가게 길 비켜라. 여기가 길이야, 씨. 예? 길이 아니잖아. 중국 가게 길 비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까, 우리가? 예? 좀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요? 명량이라는 영화도 개봉하는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여기가 길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되고 싸움 크게 난 거잖아. 예? 13척, 12척이죠? 12척 가지고, 여기 길 아니야. 그리고 300척이랑 맞붙은 그 역사적인 해전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래요. 특히 이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 전쟁 날 때마다 유럽 쪽에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전쟁 날 때마다 여기가 최대 격정지예요. 여기를 러시아가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이 압박을 받는 거죠. 여기를 밑에 다른 나라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상당히 압박을 받죠. 특히 러시아는 러시아의 로망이 있습니다. 국가적 로망. 이것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치? 이 나라가 한국어 얼어. 어?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삼면이 바다고. 그냥 가면 한 100km만 가면 다 항구니까. 그죠? 회 먹으러 그냥 막 한번 착 쏘고 가잖아, 우리는. 이제 회 한번 먹을까? 고! 해가지고 그냥. 그죠? 미시령 확 넘어가고 가버리잖아. 예? 근데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한국어 얼어요. 몇 개월 정도 얼을까요? 거의 6개월이 옵니다. 그 회를 6개월 동안 못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무역을 6개월 동안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러시아를 곰에 비유하죠. 그냥 겨울잠 자야 되는 거야. 짜증나죠?
안 그래도 나는 춥고 영하 한 40도 50도 막 이러는데 나는 춥고 막 죽겠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꽁꽁 갇혀 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부동항에 대한 아주 절박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부동항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대체로 보면 크게 세 곳이에요. 한반도. 러일 전쟁 터진 거죠.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슬금슬금 내려와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나진 선봉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침략은 아니죠. 북한하고 뭐 합의를 해가지고 항구를 좀 열어주고 그래서 북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뭐 이런 경제 협력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로망을 좀 뭡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바스토폴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지정학적 가치가 좀 감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21세기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쪽으로 이 무게중심이 넘어가서 그렇지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어떻습니까? 유럽, 중요한 국가들은 다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바스토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 게 저쪽에 핀란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북유럽 쪽에. 예? 거기는 근데 사실 열어도 비슷하기 때문에 큰 가치는 없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절박함이 되게 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다 핵무기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00여 기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거 미국에 줘요. 사실 미국에 주는 거예요. 예? 친미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돼버렸으니까. 그럼 당연히 소련이 싫어서 분리 독립을 했는데 여기에 친소 정권이 쓰겠습니까? 친러시아 정권이? 자연스럽게 친자본주의 정권이 쓰겠죠? 그럼 친자본주의면 어느 나라에 붙겠어요? 친한국 정권이 있을까요? 아, 미국이 제일 자본주의 잘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친미 정권이 섰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이 핵무기가. 미국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당시에 친미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주 독립적인 이런 정부였다면 핵무기를 그냥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유럽에 진짜 큰 골칫거리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소련하고 이제 합의를 봅니다. 그 당시 고르바초프랑 합의를 봐서 소련은 돌려줘요. 핵무기를. 예. 그 소련도 그것까지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핵무기는 다 가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지역은 이제 미국이 점유한 이런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다시 겨울잠을 자야 되는 거죠. 10여 년 동안 겨울잠을 자다가 짜증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푸틴이죠. 이 사람이 원래 KGB 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의 특성은 뭡니까? 맹목적 애국주의라는 게 있죠, 좀. 예? 그거 되게 열심히 다니잖아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짐이 곧 국가니까, 그죠, 지금. 그냥 막, 박근혜 대통령 패션이 이뻐요, 뭐, 오늘따라 섹시해요, 뭐 이런 거 막 쓰잖아. 그러니까 KGB 출신의 애국적 성향이 사실 강해요. 근데 소련 때 KGB를 한 거니까. 푸틴은 사실은 소련이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된 것. 특히 옐친이란 대통령 할 때, 옐친이 주정배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상회담하다 그 환영 연회를 하는데 술 먹고 뒤로 넘어간 적이 있어, 한번. 기절을 해버렸어, 술 먹다가. 아니, 어떤 사람 술 먹을 데가 없어. 그건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필름 끊기는 거지. 정상회담 연회를 하는데 필름이 끊기고 넘어가는 걸 어쩌자는 겁니까?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도착을 했어요, 정상회담을 하러. 근데 안 내리는 거야, 옐친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술을 먹어가지고 맛이 갔어. 그래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응?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술을 안 먹는 건 다행이에요. 그 정신에 술까지 먹었으면 진짜 흉측할 뻔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90년대 내내 러시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거의 5%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푸틴인 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푸틴이 표방한 건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자기도 사회주의, 소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표방한 건 뭐냐면 대러시아 민족주의. 대러시아. 근데 이건 약간 팽창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대러시아 민족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 소러시아다라는 거죠. 대러시아는 그럼 어디까지일까요? 그지? 적어도 옛날 소련 영토 정도로 회복하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대러시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소련에서 이탈한 이런 나라들한테 뭐 회유도 하고 때론 협박도 하고 이러면서 친러시아 성향으로 급격히 지난 10년 동안 바꿔놨어요. 사실 많이 넘어갔어. 예전에 무슨 오렌지 혁명, 무슨 혁명 막 해가지고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다시 친러시아 성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은 푸틴이,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난다. 2, 3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겨울에.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많잖아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러시아 거 써요. 제가 한번 무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KBS에서,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러시아에 갔어요. 이 기자들이, 취재진들이 갔는데, 어디 아파트를 갑니다. 한 30평 정도 돼보는 아파트예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켜놨더라고. 한낮에.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 그럼 이제 물어봐요. 취재진이. 가스레인지를 이거 왜 킨 겁니까? 난방하는 건데요. 그래.
아니, 왜 가스레인지로 난방을 하냐고. 이거 연료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한 달 동안 그러면은 가스비가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1,200원 나온대. 우리 돈으로. 그렇게 트는데. 그러니까 그 가스레인지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난로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살려고 가스레인지까지 켜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써봐야 1,200원 쓰는 거야. 야, 우리가 통일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공사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시베리아의 가스관 공사가 거의 북한 적점지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합의만 해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에, 그지? 가스레인지 매일 켜고 사는 거야. 그럼 맛이 가겠죠, 그죠? 정신이. 그런데 한겨울에 이렇게 싸게 쓰다가 한겨울에 이게 분쟁이 좀 붙었어요. 가스비를 인상을 해버린 거야,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못하겠다 그러고 막 싸움이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수십 명이 동사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항복했지. 예. 항복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러시아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죠? 싸우면 얼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친러시아계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의 영향권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하여튼 러시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읍니다. 심지어 신나치, 공산당부터 신나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진보당이랑 가스통 할아버지랑 연합을 한 거예요. 박근혜를 퇴진시키겠다고.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친러시아 정권을 붕괴시킨 게 이번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보여준 수순이에요. 근데 그때 푸틴이 놀라운 짓을 하죠. 자, 러시아의 군대, 여기 크림반도에다, 세바스토폴에다가 군대를 파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계, 여기는 또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아요. 러시아계가. 친러시아계가 한 60% 정도 돼요, 주민 중에. 그러고 아주 합법적인 방식을 취한 거죠. 주민투표를 시켜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95%의 찬성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병합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찐빵이면 푸틴은 손 하나 안 대고, 그죠? 빨대만 딱 꽂아갖고 크림만 빤 거죠, 그죠? 크림만 쪽 빨아먹은 거죠. 얼마나 이 약을 누르는 짓이야, 그죠? 미국은 이 빵을 얻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한 거잖아요, 지금. 다 모아가지고. 온갖 개고생을 해갖고 내가 빵을 얻었더니, 그죠? 빵을 딱 놨는데 어떤 놈이 딱 오더니 거기다 빨대 딱 꽂아갖고 쪽 빨아먹고 도망갔어. 엄청 짜증나지? 내가 일진이야. 내가 일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진 밑에 뭐예요? 이진이요? 뭐가 있어? 하여튼 그래, 뭐 빵 셔틀이 있단 말이야. 빵 셔틀한테 빵을 사가지고 왔어, 얘가. 빵을 갖다 줬더니 이 새끼 갑자기 난데없이 주머니에서 빨대를 딱 꽂더니 빼더니 쪽 하고 크림을 쪽 빨아먹고 도망갔어. 그럼 난 밀가루만 들고 있어. 이때 어떤 일진의 감정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죽는 거죠, 그 놈은. 이제 죽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조용하죠. 조용했을까요? 사실은 일진이 갔어요. 도널드 쿡이라는 구축함을 흑해에 파견을 합니다. 압박을 한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진이죠, 그죠? 빵 셔틀. 빵 셔틀이 어떻게 했느냐? 그죠? 막 달려서,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호이 24가, 그죠? 이 로널드 쿡 구축함으로 근접 비행을, 900m 거리까지 근접 비행을 하면서 공격해서 쫙 온 거예요. 이게 공격인지 뭐 약 올리고 가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미국이. 요격을 해야 되죠.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공격을 못 했어요. 심지어 들리는 얘기로는 이걸 못 찾았다고 그래. 레이더에 안 나왔다고 그래, 이게 지금. 그 안에서 모른 거야. 우리 저기 세월호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뭔지 모를 어떤 괴물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막 왔는데 사라지고, 왔는데 사라지고. 그죠? 대단한 공포감이 들었겠죠? 한 서너 번 죽을 뻔한 거예요. 로널드 쿡. 뭡니까? 승무원들이. 그리고 결국은 퇴각합니다. 흑해에서. 그리고 흑해에서 퇴각하자마자 24명이 전역 신청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완전히 깡통이잖아. 그죠? 그냥 깡통 구이 되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얻어맞으면은.
근데 그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막 죽음, 그죠? 죽음을 경험하다 그래요. 죽음에 직면한 거죠.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몇 시간 사이에 계속 경험을 해봐. 사람 정신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진짜 그야말로 멘붕이죠, 이건. 그래갖고 24명이 전역 신청을 했다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짱이 바뀌죠? 예? 제가 아까 91년 이후로 미국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다 그랬는데 미국이 의도 터진 거잖아. 근데 때려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짱이 누구로 바뀐 겁니까? 일단 러시아가 짱이죠. 현재까지는. 응? 러시아가 짱이구나. 질서가 바뀐 거예요. 그럼 적어도 현재 요 상황에서만 보면 어떤 분인가? 양극 체제인 거죠, 다시. 양극 체제인데 러시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모르겠어요. 민간 항공기 추락 사건이 이 벌어진 상황을 만회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뭡니까? 조사도 하나도 없고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반군의 미사일을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걸 어떻게 알아?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그죠? 우리 너무 익숙해, 녹취록. 전 녹취록이 나오는 순간 느낌이 확 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잡혀갑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전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여기 방청객 깨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시죠. 예, 국정원의 일을 좀 덜기 위해서. 예.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날자 완전히 배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죠? 뭔가 미국이 작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일지라도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좀 전개되고 있다. 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게 이라크예요. 이라크. 여기는 시리아고 여기 이라크 땅입니다. 여기 지금 색깔이 좀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노란 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슬람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반군 장악 지역이 많은가요? 거의 비슷하죠. 절반 가까이를 이미 반군이 장악을 했어요. 바그다드 보세요. 바그다드 옆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베이지색이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보세요. 전쟁이 터졌어.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서울은 우리가 있어 지금. 근데 서울 주변엔 다 이렇게 인민군이. 그죠? 의정부, 성남 뭐 다 인민군이 있다면. 이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거의 끝난 거죠, 게임이. 네?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예비군이죠? 네? 모자도 이거 삐딱하게 딱 예비군이야. 어디서 이런 건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들고. 근데 잘 보세요. 백주대낮에 반군이라는 데는 얼굴 가리죠. 그러잖아. 얼굴이 알려주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보통 그렇게 싸움합니다. 그죠? 사진을 찍어도. 근데 백주대낮에 얼굴 다 내놓고 예비군들이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저항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저거는. 여기는 아마 뭐 바그다드 인근은 아니고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뭐 이런 지역 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백주대낮에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없는 대량殺伤 무기까지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 개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지금. 이거 왜 그냥 놔둘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후세인한테 내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갖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깨달음이 온 겁니까? 왜 하는 걸까요? 러시아한테 그러는 거 우리가 이해되죠? 러시아는 핵무기가 10,000개나 있고 사실 만만한 상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라크한테까지 이라크 반군 동네 예비군들한테까지도 아무 힘도 못 쓰는 건 뭡니까? 미국이 1등 하다가 2등 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쭉쭉. 제가 제목을 이란이 미국을 조롱하다 이렇게 표현을 달았는데 뭐라고 됐냐면 이란이 미국이 이거 정리를 못하니까 여기 종교가 달라요. 그죠? 여기는 이제 수니파예요. 반군은. 이슬람에. 그 다음 이란 쪽은 뭡니까? 시아파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시아파가 이제 지금 정부인데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란하고 안 가까운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란하고 가까운 거예요 또. 그리고 이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한테 야 우리가 도와줄까? 공동작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일단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이렇게 확 안 잘랐어. 이란하고 계속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 들어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놓은 거죠. 사실 이란이 뭐 미국 도와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동작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 이 새끼들 내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그러고 약 올리는 거죠 이거 메롱. 그치? 어? 이 빵셔틀한테 얻어나 맞고 이 새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인 거야 지금. 이거를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여 년을 공을 들인 이라크인데 저 석유 좀 먹으려고. 자 거기만 그러냐. 두 번째 중국이 5월 달에 여기에요. 시사군도니까 이거죠 요섬. 요섬이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딱 중간에 있죠. 이게 이제 독도 같은 데예요. 독도 같은 데인데 독도에다 갑자기 일본이 와가지고 석유가 나온다고 독도에다가 석유가 나온다고 해갖고 시추공을 꽂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난리 났죠. 일본 사람 다 죽이는 거지. 이 기회에. 거의 그런 분위기가 나겠죠. 실제로 베트남에서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수십 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막 대사관에 불 지르고 이렇게 뭐 평화롭게 시위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중국이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어도가 있죠. 이어도도 자기네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싸움이 붙으려고 그러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센가쿠 열도. 중국어로 얘기하면 조오도죠. 이거 가지고 일본이랑 싸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그죠? 여기 시사군도, 스카보로 섬 여기 시사군도죠. 여기 필리핀이랑 싸우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밑에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여기 한 여러 나라가 걸쳐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예. 자, 중국 연안에 있는 모든 섬을 자기 섬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자, 이 섬들이 대단히 중국한테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여기 제가 중국하고 분쟁을 하는 나라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그죠? 미국하고 동맹 국가들이에요, 다. 네?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대부분. 한국, 일본, 필리핀 기본적으로 주둔하고 있고, 그죠? 네. 대만도 미국하고 거의 동맹적 수준에 있고, 어딥니까?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소련이 망할 때 미국이 베트남하고 빨리 수교를 해버립니다. 원래 원하는 더 큰데. 그리고 베트남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려면은 뭔가 군사적인 어떤 안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소련이 해체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 완전히 포위된 거죠. 외교적으로. 자, 이게 그냥 외교적으로 포위되고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번에 이제 부산항에 또 왔어요. 항공모함이. 아주 그냥 뭐 요즘에 자주 와. 얘네들이. 할 일이 없나 봐요. 원래 이제 8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7월 달에 왔어요.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또 가야죠. 근데 이라크가 좀 불안하잖아요. 혹은 우크라이나가 불안하잖아. 우크라이나에 사고 크게 났네.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야 돼. 어떻게 갈까요? 부산항에서.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겠죠? 자기 동맹국들이니까. 그럼 중국은 어떻게 돼요? 항공모함이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적어도 이쪽은 완전히 안보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방어할 만한 어떤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뭡니까? 항로가 그죠? 태평양 항로가 여기가 이 안쪽이죠. 안쪽. 그죠? 이 안쪽으로 보장되는 순간 중국은 전면적인 방어선을 쳐야 돼요. 근데 중국이 이 섬을 다 뺏었어. 그죠? 많이 진짜 다 뺏었어. 적어도 중립화시켰어요. 무력화시켰어. 니네 뭐지 우리 NLL처럼 공동관리구역 이 정도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모함 못 다니는 거죠. 다니려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벽으로 이렇게 붙어 다녀야죠. 이제 미국이. 여기로 붙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항공모함이 이렇게 붙어서 다닐 수 있으면 맴입니까? 자, 그러는 순간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다녀야 돼요. 예? 이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항로가 좁으니까.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압박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중국은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안보상 상당히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전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일로 다니니까 미국이 막아주는 거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근데 미국이 뒤로 갔어. 이 새끼가. 내 뒤로 숨었어. 그럼 난 뭐가 돼?
안보상의 해결책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막아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뭐 이런 나라, 베트남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중국보다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법.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같이 망하겠지. 그럼 그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그죠. 빵 셔틀 해주면 되지. 그잖아. 일진하고 내가 일진의 체제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잖아. 그죠?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셔틀을 이제 얘기하면 외교적인 관계 개선, 그죠? 서로 이제 조공 좀 주고, 뭐, 그리고 다 똑같아. 옛날에나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강한 나라한테 좀 조공 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나라들이 친중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필리핀에서 손을 떼는 게 언제였습니까? 19세기 말이죠. 일본한테 깨지고 필리핀에 쫓겨났죠. 20세기 초. 그지? 내가 더 그랬잖아. 다시 돌아오마. 자, 2차 세계대전 이전 판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미국이 제국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른바 고립주의, 멀로주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태평양 국가.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라시아 시대잖아. 중국, 뭐 한반도,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거의 주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향력이 없다 내가.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국 19세기 말에 영국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깜깜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제가 요즘 이제 영화 쪽도 좀 하니까, 영화 평도 하니까 최근에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보면요. 그럼 미국의 어떤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는 영화들이 나와요. 이번에 트랜스포머 4편. 그거 잘 보세요. 외계에서 로봇가 와서 도와줘야 되죠? 그런 거잖아, 그죠? 외계에서 로봇가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제가 뭐 본 혹성 탈출. 유인원들, 원숭이들이, 그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 원숭이는 뭡니까? 아바타라는 영화의 그 나비족 외계인과 유사한 건데, 제3세계에 대한 은유예요. 그죠? 제3세계 옛날에, 그래, 침팬지잖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별명이 뭐예요? 몰래? 그 옐로우 몽키. 미국 가면 그래요, 우리한테. 옐로우 몽키. 저는 까마니까 블랙 몽키라고 할래나? 그지? 그 원숭이를 보는 거야, 우리를 유인원, 미개인. 그지? 제3세계를 그렇게 인식해왔잖아. 근데 미국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생겨? 보이는 거야, 이제 이 원숭이들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됐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곳곳에서. 원숭이들의 반격. 뭐 혹성 탈출의 이번에 제목이 거더라고. 반격의 시작.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중국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국과 일본.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미혼이신 게 그 정상회담 하면 주로 좋아하시긴 하는데 해외 나가면은 특히 상대 정상이 남성일 때 대단히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미혼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잘생겨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 잘 어려울 거예요. 그 영부인이 대단히 미인이죠. 유명한 가수고. 예. 뭐 이런 분한테는 넘어갈 분이 아닌데 쓸데없는 공을 들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날 일본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합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상황인가요? 적어도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근데 미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맹 관계잖아요. 동맹이라 하면 적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미일의 공통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을 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미일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 사실상 동맹이 깨지는 거죠. 어제 재밌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베 총리가 9월 달에 평양을 간다는 얘기가 파다예요. 일본 정가에. 예? 이거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 백악관 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랑 협의 없이 그걸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외교적 대단한 결례죠.
뒤에다 조용히 얘기해야지 그런 거는. 그지? 근데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공공연하게 얘기를 압박을 하냐 이거야. 그래갖고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도 아이고 그냥 낭설이다 이러고 말았어. 근데 둘 다 걸린 거죠 이제. 자, 두 가지가 확인된 거예요. 아,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가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죠? 소통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잖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큰 소리가 나잖아요, 집에서. 부부관계가 좋아요. 그럼 집이 조용해. 예? 근데 막 접시 깨지는 소리 들리고 하면 그건 뭡니까? 소리가 나오면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가정 상황이. 자, 일본하고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찰음이. 그런데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지만 사실 아니라고 부정한 게 뭡니까? 갈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죠.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명박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저번에. 자, 일본이 미국 쪽으로 간다? 상당히 이건 다른 문제죠. 중국, 러시아, 아까 이라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방이고 가장 미국에 근접한 나라들이 독자 행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독자 행동을 하는 배경이 뭘까요? 아베가. 북한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첫째는 미국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일본은 뚫렸어요. 그죠. 그렇잖아.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면은 제일 위협을 당하는 곳이 어딥니까? 일본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지은 죄가 많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죠. 일본까지 뭐 미사일을 쏘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기 뭐 뗏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핵폭탄 실어가지고 원사랑에서 밀면은 한 10개만 밀어놓으면 어디가 터지겠지. 글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 아, 그럴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우리 조오련 그 수영 잘하시는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 건너갔잖아요. 수영해가지고 북한의 인민군들 보면은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뭐 특수부대 뭐 이런 게 10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핵배낭 하나씩 메고 그죠? 거기서 한 100명 수영해서 가봐. 한두 명 도착하겠지. 한두 명 도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막아주냐. 그걸 MD로 막아요? 에? 수영해서 가는데 거기다 MD를 쏩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미국에서 안보상의 해결책을 전혀 안 내놓는다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일본이 재무장을 해가지고 핵무장을 해가지고 그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기술적으로. 예? 일본은 뭐 집단적 자위권을 재해석하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설령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안보상의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마음만 편한 거죠 그냥. 그지? 우리도 있다 뭐 이거뿐인 거지.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결국은 아까 제가 중국하고의 경우처럼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상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게다가 아까 중요한 말씀 드렸죠. 러시아가 낮은 선봉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부동항을 확보했어요. 일본 조급해지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대단히 노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원산항이라고 해요. 네, 러시아까지 왔으니 원산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러일전쟁 때도 최대 격전지가 원산이었죠. 그래서 북한과 관계 개선하면서 원산 쪽으로 개발을 들어가려고 한다. 북한은 진짜 이런 거 보면 장사는 잘해요. 사회주의 나라가 장사를 이렇게 잘해. 그잖아. 이런 역학관계를 이용해갖고 중국에 야 철도 깔아줘. 해갖고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2016년까지 고속철을 중국이 깔아줘요. 에? 근데 고속철만 가면 좀 외롭잖아. 옆에 고속도로도 깔아줘. 해갖고 2개를 깔아준다 지금. 그냥 거저 먹는 거죠. 러시아도 낮은 선봉을 그냥 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소련 때 있었던 부채 10억을 탕감받았어요. 응? 그리고 20억을 또 러시아에 줬습니다. 항구 한 2개 열어주고 20억 달러를. 일본도 가면은 그냥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저는 북한하고 일본 북일 수교가 북미 수교보다 더 절박할 수 있다고 봐요. 북한 쪽에서는. 왜 그러느냐? 현금이 들어와요.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야 되잖아. 이거 얼마쯤 받아야 되나요? 지금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200억 달러에 300억 달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예요? 200억에서 300억 달러면? 10조, 30조. 예? 30조. 아니 30조, 20조, 30조 되는 거죠. 북한 국민이 3천만 명이죠. 1인당 얼마 가는 거예요? 공대생이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나? 100억까지는 안 되지. 1인당 꽤 많은 돈이 그냥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따 중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북한이 종잣돈이 생기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본 생각이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배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략 들리는 얘기로는
700억에서 900억 달러를 부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중간을 났겠죠, 모든 협상이. 그러면 한 400억 달러 안팎에서 400억에서 500억 사이에서 뭔가 결판이 나지 않겠냐. 이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입니다. 근데 일본도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야. 왜? 자기들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특히 일본이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히토류예요, 북한에. 외국의 한 투자회사가 북한 정주 지역에 있는 히토류 개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투자하러 들어갔다는 보도를 제가 오래 본 적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이랬어요. 그 개발권을 따냈어. 50년 개발권을 따낸다는 건 그 투자 자본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는 겁니까? 북한 정권이 50년 동안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 3년 뒤에 붕괴했어. 내가 그거 합의했는데. 그럼 쫄딱 망하는 거잖아, 이 회사는. 근데 50년을 보고 개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북한 정권이 대단히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알만한 나라는 이미 다 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헛꿈 꾸고 앉아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히토류 개발에 들어갔는데 일본이 히토류가 가장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일본의 핵심 산업이 뭡니까? 전자산업이잖아. 이 LCD 모니터에 들어가요, 히토류가. 근데 히토류의 세계 매장량의 80%가 중국에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분쟁이 있죠, 영토 분쟁이. 중국에 수출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쫄딱 망하는 거야.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변화하기 위한 경로를 찾고 싶은데 북한 매장량이 중국보다 많다는 선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럼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절박한 지금 상황이 됐다. 뭐 그 외에도 석유라든지 여러 지화자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일본이 북한하고 어쨌건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장기 불황이 30년 동안 불황이잖아요. 이 타겟 차원에서 이러는 건 아니냐.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이분입니다. 이분은 그렇다 쳐요. 일본은 어느 정도 독자성이 있잖아, 미국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미국 가자면 그냥 고하시는 분인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 합의래요. 한반도 비핵화의 공조를 재확인해요. 이거 되게 뭔지를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우리도 핵무기가 있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핵잠수함 들어오죠. 한국만 들어오죠. 미국 핵무기가 다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인 거예요, 미국 걸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에 있는 걸 다 아는 거죠. 근데 북한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야, 니네가 우리를 핵 위협하니까 우리도 핵무기 개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핵 폐기를 하려면은 니네도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을 폐기하자라는 거죠. 이게 북한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미국과 가지고 있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로맨스죠. 우리는 로맨스를 계속 분류를 하고 싶고, 그죠? 북한은 못하게 하고 싶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북한의 핵무기만 없애야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정확히 쓰는 표현은 북핵 폐기예요. 대단히 잘못된 용어를 쓴 거죠. 그래서 쪽팔리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머리가 돌아가요. 그죠? 대통령이 아유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분이 좀 생각이 짧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이제 합의를 한 줄 알고 처음에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북핵 비핵화를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한겨레 신문은 원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게 원문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한반도 비핵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를 시진핑 주석이랑 합의했다라는 거는.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한다는 뜻인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반미로 돌아가셨어요.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잖아. 정말 그랬을까요? 이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합의는 뭐냐?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역할 때 뭘로 해야 됩니까? 달러로 하는 거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달러로 무역하니까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달러만 찍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미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야 이거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부채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건 달러 본위제.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 의존도가 80%, 90% 육박하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쓰지 않고 중국이랑 특히 중국하고 교역량이 많죠. 지금 미국보다 더 많아요. 한 30% 정도가 돼. 중국하고 교역량이. 그 어마어마한 교역량을 달러를 안 쓰고 원화하고 위안화로만 거래를 한다. 미국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미국 연방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미국 경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못 하셨던 일을
저는 우리 저 진보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신다면은 정말 이거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뭔 말인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반도 비핵화는 그렇다 쳐도 그죠? 원화 위안화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바로 불쾌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면 곧 끌려가실 것 같아요. 뭐 워싱턴 가시지 않을까. 옆에서 좀 가르쳐주는 사람, 진짜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번에 문체부 장관 보세요. 이분이 불륜으로 낙마하셨다 그러죠.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건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부적절한, 감히 입에 닿기 민망한, 이런 아름다운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러브스토리야? 아름다운 사랑. 21살짜리 이쁜 여성과 사랑을 나눴다라는 뭐 그런 걸로 왜 낙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인물들만 모아놓으니 해석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시진핑이 돌아가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어떤 강연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즐거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얻은 게 뭡니까? 사진. 사진, 그죠? 패션. 다 중국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간 거야. 제가 보기엔 얻은 건 있어요. 딱 하나. 미국의 싸대기를 얻었어요. 제가 보기엔 오바마가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거면 너무 슬픈 거야, 이거는. 그지? 대통령이 닭이라면 정말 슬프잖아, 우리가. 근데 제가 보기엔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떻게든, 중국 시장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무역량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면은, 쭉 한번 제가 종합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자, 미국하고 가장 가깝다라는 한국마저도, 그죠? 미국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원인은 뭡니까? 미국이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도생하자. 각자 살 길 찾자라는 체제가 바뀐 거다. 그러면 러시아와 미국의 양극화 체제가 아니죠. 다 덤비잖아요. 이런 체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극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심지어는 미국의 동맹국들마저 이제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는 현상들이 전면적 독자 행보는 아닙니다. 그죠? 미국에서 뭐라 그러면 안 해요. 또 일본이나 한국이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이 뚜렷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그건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